자, 특수폭행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뭘 보여요? 자,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했습니다. 뭘요? 위험한 물건을요. 자, 휴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꺼내 보여서 나 이거 있다 라고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위력을 보인다는 말의 의미와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폭행죄는 합의가 안 돼요. 반의석불벌죄가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뭔지를 읽어보시고, 자, 밑에 2번, 밑에 위력을 보인다는 말의 의미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 제압 밑줄 그시고 X. 자,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됐고요. 자, 요 2번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면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뭐고 개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자, 맨 밑에 거 한번 출제된 적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위력, 다중이 뭐고 위력이 뭐고, 자, 밑에 보시면 상대방에게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지? 그렇지만 뭐는 해야 된다? 인식은 요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불과 3명에 불과했을 때는 다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중이 위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옛날 판례죠. 밑줄 그시고 X. 자, 그 다음, 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위험한 물건 나와 있죠? 이때 위험한 물건은 동산만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되지 않고, 자, 넘겨보시게 되면, 자,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이 객관적 성질과 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미용실 자주 가죠.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는 위험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객관적 성질과 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자, 이 가위가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데만 쓰인다면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그쵸? 미용실 아가씨가 손님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동산 동그라미, 동산만 된다. 예를 한번 볼까요? 면도칼, 벽돌, 마요네즈 병. 이 마요네즈 병이 초창기에 나올 때는 병으로 나왔어요. 우리 간혹 그 가게에 가서 고깃집에 가면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병으로 나오는 거 있지? 뭐 캔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다 전부 다 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병으로 때려버리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빈 맥주병, 깨어진 유리조각 등등, 곡괭이 자루, 돌, 승용차도 있습니다. 승용차 팔에 나옵니다. 염산도 팔에 나옵니다. 염산 뿌려버리면 특수가 돼요. 특수. 독사, 뱀 풀어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된 동물, 개라든지. 그렇지만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이제 이 단벽입니다. 단벽. 여기 단벽인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단벽에다 쳐요. 머리를 쾅쾅 친단 말이에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 돌 갖고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벽에 부딪히게 한 것은 특수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신주에 박는다든지 돌담벽에 찍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수가 붙지 않는다. 그리고 신체의 일부도 특수가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즉 발리라든지 주먹, 그렇죠? 발로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라고 했을 때 특수가 붙지 않고 폭행으로 된다는 거죠. 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 통념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즉 피해자가 그 물건을 보고 위험성을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서는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이죠. 자, 밑에 휴대. 자,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든다, 몸에 지닌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배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 판례가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자동차 운전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휴대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이전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떠한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휴대라고 본다. 의도 동그라미. 자, 밑에도 의도 동그라미.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우연히 미칠 것이고 X. 이건 휴대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할까요? 의도 색깔 칠하시고 의도 색깔 칠하시고 자, 집에 사용 색깔 칠하시고 동산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됐어요. 전부 다 우연히 이런 거 다 판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판례 가볼까요?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 가위, 유리, 병, 그 다음에 화학약품, 염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주, 동물. 자, 밑에 보시면 여기서 끊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휴대라는 말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위험한 물건이 아닌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고, 조금 밑에 보시면 휴대라는 말 나와 있죠? 소지 밑줄 그시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용 동그라미. 이용이 바로 뭐다? 자동차 운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올라가 볼까요? 갑은 그치? 주차 위반하지 않았는데 밑에 뭐 가로막자 승용차를 전진시켜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의 죄책은 하는 것입니다. 단순 폭행일까 아니면 뭐 협박일까 뭐 특수가 붙을까 아닐까가 다투어지는데 팔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휴대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면 자, 관리 직원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요때 승용차 동그라미.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용도 휴대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여기 색깔 칠할까요? 여기 색깔, 그리고 여기 색깔. 자, 내려와서 자, 밑에 소형차 사건도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최근에는요. 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잣대가 뭐다? 그 잣대가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끊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밑에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보서 이 사실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실관계가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작년도인가 검찰직 7급에도 이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봅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들을 승낙 없이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일행을 급하게 추격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차로 일행의 중형차를 충격하였다는 거죠. 자, 여기 소형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형차는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뭐 이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쵸? 자, 소형차가 중형차를 이렇게 충격했다는 거죠. 그쵸? 충격했는데, 자,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당시 두 차는 모두 정차하고 있었다. 막 출발하려는 상태였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그쵸? 또 손괴 정도는 그다지 심하진 아니하였다. 이런 사정이 참작한 겁니다. 참작되었기 때문에 즉 갑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소형차가 을이라는 일행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이렇게 충격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을은 뭐다? 이 을 일행이 탄 차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고속도로 주행 중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뭐다? 모두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그 말은 특수가 된다 안 된다? 특수가 붙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 2번을 보시면 요 차죠. 소형차를 이용하여 중형차를 폭행했다고 했을 때 크기라든지 속도 등등을 참작해 봤을 때 요 승용차, 즉 이때 소형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이 피해자들이 위험성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꺽쇠 2번을 주어지진 않고 이 사실관계를 주는 거예요. 사실관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서 소형차에다가 세모 쳐볼게요. 세모 치시고 여기는 다른 색깔로 색깔을 칠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여기 위험은 빨간색으로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판례가 밑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을 드시고 농약 동그라미, 농약 동그라미, 당근 큐대 동그라미. 이건 누가 봐도 다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맥주병 동그라미, 깨진 맥주병 동그라미. 하나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것은 전부 눈이 가기 때문에 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하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야전사 동그라미, 대나무 동그라미. 대나무로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 들지 마세요. 자, 공기총 동그라미. 자, 공기총인데 보시면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가로 열고 빈 공기총이야. 빈 공기총. 적으세요. 빈 공기총이라고. 자, 빈 공기총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공기총에 실탄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기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상당히 겁을 먹는 거,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따라서 빈 공기총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혹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쇠젓가락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안전 면도용 칼날, 면도용 칼날 동그라미. 재단용 칼 동그라미. 30cm의 공구 드라이버입니다. 동그라미. 어쨌든 뭐 30cm가 아니고 3cm라 할지라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상대방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죽이지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 등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위험성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쑤시개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뭐 이쑤시개라든지 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다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동그라미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도로판에서 그치? 순간적으로 가볍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장용 자동차를 뭐 후진하였고 충돌하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자동차는 특수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 체류탄, 체류분말 전부 다 특수를 인정했습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게요. 안 되는 것이 출제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자, 훈계를 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는 거지. 칼자루가 어딘지 아시죠? 자, 이 부분이 뭐야? 칼날이고 이 부분이지. 칼자루란 말이. 어딜 잡았다는 거야? 여길 잡은 거지. 여기를 잡고 여기로 톡 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칼자루 부분을 쳤다고요. 그치? 만약에 칼날을 겨누고 칼날을 겨누었다면 상대방이 위험성 느끼겠지만 칼날을 내가 잡고 칼자루 친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덜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훈계하면서 했기 때문에 위험성 느끼리라고 보진 않았고 결국 특수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여긴 뭐야? 자,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했다. 이에 대항하여 나는 뭘 들었습니까? 나는 강목 들었지. 그치? 자, 쇠파이프 든 놈이 자기 쇠파이프 들고서 상대방이 강목 들었기 때문에 이 쇠파이프 든 놈이 위험성 느낍니까? 안 느끼지. 내가 더 강한데 쇠파이프가. 그쵸? 길이도 더 길어. 2m, 5cm야. 길이가 2m고 여기는 1m잖아. 그쵸? 그래서 쇠파이프 든 놈은 강목 든 놈을 보고 겁먹지 않습니다. 자, 소화기네요. 소화기가 맞으면 머리 깨지지. 그쵸? 그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졌다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참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당구공 뭐야? 당구공. 쇳덩어리 아니야? 돌덩어리 아니야? 돌덩어리? 당구 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툭툭 건드렸다. 톡톡 쳤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닙니다. 자, 일제 드라이버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일제 드라이버와 동일하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쪽
절도죄 파트에 나와. 절도죄 파트에. 절도죄 파트 특수절도죄 할 때 나오는 사례인데 여기 일제 드라이버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하다. 일반적이다 한번 쳐보세요. 그 말은 뭐다? 개조된 바가 없다는 거지. 개조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수가 되지 않는다. 즉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데 사용한 이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가 있고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조된 바가 없다. 개조가 됐다는 말은 뭐지? 숫돌을 갖다 놓고 갈았다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갈았다면 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지 않고 그냥 공구점에 가서 그냥 사온, 아니면 뭐 어디입니까? 거기 가도 팔잖아요.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조된 바가 없다는 것이 참작되어서 특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절도죄 하면 나옵니다. 요거 보죠. 자,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찌릅니다. 요때 요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 열쇠가 그 최근에는 뭐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 그치? 최근에는 뭐야 이게 그냥 뭐 아기자기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아기자기한 열쇠가 아니고 옛날 열쇠. 어떤 거야? 이렇게 돼 있나? 여기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자동차 열쇠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배를 찔러버리면. 배를 찔러버리면 아프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상처가 나잖아. 상처가 나거나 뭐 피가 나거나 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 열쇠는 뭐다? 전자식 열쇠가 아니고 뭐 납작하게 생긴 판때기처럼 생기거나 아기자기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고 그 트럭 생각하시면 돼. 트럭에서 쓰는 그 열쇠, 그치?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트럭 열쇠처럼 생긴 그런 열쇠를 갖고 찔렀다는 거야. 이렇게 찔렀는데 우리 판례가 이것을 특수라고도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특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특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위험성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통념상 봤을 때 위험성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쳐드는 신용만 했다. 시중만 했을 줄 알았지 갑자기 들어올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비록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 검사는 그런 쪽을 주장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위험성 안 느끼냐 이것이 트럭 열쇠인데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법관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자는 실질로 찌를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럼 뭐 어떤 건 뭐 실제로 예고하고 찌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이것은 좀 상황이 심각하네요. 뭐 깨진 맥주병, 뭐 야전사업 이런 것은 그 자체만 갖고도 겁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 자동차 열쇠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동 주차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주차 문제를 얘기를 해놓고 열쇠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아하 이것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들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 사건 판례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색깔 칠해 볼까요? 칼자루 부분, 요 대항에서 강목 들은 것,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닌 것, 툭툭 톡톡 개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 해볼게요. 주차 문제를 시비 중일 때 요 열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휴대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 판례 볼 겁니다. 자,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죠? 그치? 승용차지를 바짝 따라붙어서 운전을 방해했다. 급제동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게 했다. 등일 때 또
밑에 보시면 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고 있었고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우리 판례는 특수 폭행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런 거지 지금 형벌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뭐 5년 이상 될 거예요. 뭐 과거에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특수 폭행죄를 인정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바로 뭐 홍법 오래 살아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었다가 휴대로 보았습니다. 몸속에 지니면 된다 그랬죠? 지니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 지니면 되는 것이지.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요 판에도 출제가 잘 되는데 칼과 운동화끈을 들었다. 그쵸? 부어 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들은 것을 휴대라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특수 강간죄를 인정했다 판례죠. 강간죄 할 때 이 판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휴대가 아니라고 본 판례 볼까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의 단순 보관만으로는 휴대라고 보지를 않아요. 자, 청산년 2g은 당연히 뭐예요? 위험한 물건이지만 협박편지에 동봉우성한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휴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 지니어야지. 몸을 지닌다. 손이 있든 뭐 주머니에 있든 지니는 것을 휴대라고 하는 거지. 그냥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휴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의도가 없는 거, 그렇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휴대라고 보지 않는다. 그 사례가 바로 버섯 채취야. 버섯 채취. 전 이 판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버섯 채취할 때 칼 갖고 다닙니까? 버섯 채취할 때 칼이 필요하냐고. 칼이 필요해요? 긴 막대기는 필요하지. 그 막대기를 찔러서 밑에 땅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나무를 따야 되죠. 버섯을 따야 되니까. 나무는 필요하지만 뭐 나무야 뭐 널린 게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칼은 무슨 칼을 말하는 거지? 칼이 필요한 버섯도 있죠. 그 뭐야? 바위에 낳는 거. 바위에서 자라는 버섯. 서기버섯이라 그러나? 그쵸? 뭐 또는 뭐야? 나무에 달린 거, 나무에서 따는 거. 뭐 어쨌든 뭐 이 사건에서는 판례가 사실관계에서 팔을 가지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녔는데 산을 가다가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 주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칼을 사용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거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물 한 모금 구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연찮게 버섯 채취하려고 가지고 간 그 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그쵸? 우연찮게 이를 갖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자기가 갖고 들어갈 때는 이 칼을 사용하려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고 그냥 우연찮게 가져가게 된 것이므로 그건 휴대라고 보여지는, 자기 몸속에 있긴 있었는 것이지만 이것은 휴대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버리려고 한 것도 휴대라고 보질 않고요. 자, 인식 여부. 말씀드렸지? 휴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시킬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소지, 몸에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인식시킴을 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데 이 주문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휴대를 했죠. 휴대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치? 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만 했으면 특수가 붙습니다. 색깔 칠하시고 소지하면 된다. 지르면 된다. 휴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식을 요하지 않고 해를 입을 것도 요하지 않고 실제로 범행을 사용할 것도
요하지 않고 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판례 하나 볼 텐데요. 이건 무슨 판례냐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했던 얘기잖아요. 요 판례가 저 뒤에 손괴죄 할 때 나와. 손괴죄. 그 손괴죄에 있는 판례가 여기 있거든요. 경계침범죄 찾아보세요. 그 위에 있어요. 요 2번이죠. 똑같은 판례지? 보겠습니다. 갑은 노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진행하려 하였는데 갑이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을의 자동차가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진 후진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즉 이 노상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자기 차도 있어 갑의 차가 이렇게 있었고 요 앞에 누구 차가 있어? 을의 차량이 있는 거야. 그 뒤에는 누구 차량이 있어? 다른 A라는 사람 차량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술을 먹었거든. 약간 술에 취한 상태야, 아침에. 그래서 방해가 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하면서 이 차량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앞에 있는 차량들을, 뒤에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차량은 앞에 있는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빈 차야, 빈 차. 빈 차야. 사람이 안 탔어.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자, 6칠에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병의 승용차를 막 들이받고 손괴를 하였다. 근데 그 차량에는 탑승한 사람은 없었고, 즉 빈차였고 을병이란 사람은 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 젊은 친구들인데 그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해서 당구장에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야. 그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은 하는 겁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즉 승용차를 운전해서 앞에 있는 차량을 까버리면 손괴해버리면 뭐가 된다? 특수폭행죄가 특수손괴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든지 즉 뭐야 이 장소에 없었고 뭐 당구 치고 있었다든지 또는 보았다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았다 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까버리면 특수손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꺽쇠 2번이야.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까버렸을 때 폭처법 위반죄가 된다. 즉 특수손괴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지금부터 출제돼요. 봐두시고요. 여기까지 했지?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